자, 입시 우문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수도권의 마지막 필살기, 바로 전공적성이라고 하죠. 적성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시험에 대한 오해부터 하나 풀어드리고 갈게요. 은근히 뭐 대다수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받다 보면 전공 적성 혹은 뭐 예전 이름은 검사였거든. 그래서 전공 적성 검사, 그래서 무슨 IQ 테스트 뭐 이런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수능보다 조금 쉬운, 그래서 난이도를 표현하자면 수능의 70%에서 80% 정도 수준의 문제들을 각 대학별로 출제를 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보다 쉬운 시험을 보는 또 하나의 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적성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어떤 학생들이 도대체 누가 지원하는 게 좋냐를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비교과도 안 돼 있고, 사실은 비교과 돼 있는 친구가 드물죠. 그지? 또 내신도 1, 2등급도 아니고 뭐 3등급, 4등급, 5등급, 심하면 6등급. 그렇다고 논술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어서 모의고사도 뭐 3, 4등급. 참 노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반성도 해야 돼요. 지금 쓸 게 적성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반성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 안 하고 뭐 했니? 그렇죠? 하지만 이런 학생들이 지원해도 될 정도의 그런 수시 모집, 즉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 중하위권을 위한 수시다.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중하위권을 위한 논술 전형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 시기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논술 시험 일정과도 굉장히 비슷하게 겹칩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도 각 대학별로 출제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논술 시험이 상위권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필살기라면, 아하, 여기 있는 적성고사는 이 정도 성적대 친구들이 인수도권 할 수 있는, 인서울 하위권 포함해서 인수도권 할 수 있는 마지막 필살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대학들이 어디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올해는 12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제 2017학년도 기준으로 10개 대학에서 모집을 하다가 올해 인원수를 살짝 늘리면서 한성대와 평택대가 이제 다시 껴들어왔고, 사실 이제 한성대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는 또 적성고사로 열심히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하다가 작년에 한 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안 했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올해 다시 한성대, 평택대 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한성대와 평택대는 올해 구체적인 요강이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어요. 근데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 선발 인원은 약 한 4,885명, 그러니까 거의 한 5,000명 정도에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가천대입니다. 12개 대학에서 4,885명을 뽑는데 무려 가천대 한 군데에서, 그렇죠, 1,106명. 엄청나죠. 물론 이제 1,106명 중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 999명이고요. 특성화 고등학교, 그다음에 농어청 전형이 한 107명 정도, 그래서 그거 포함시켜서 1,106명입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생들만 하면 한 1,000명쯤 된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죠. 이 적성 전형 중에서는 가천대가. 그런데 이런 대학들이요,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자. 우리가 3월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재수생이 안 껴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썩 잘 본 건 아니어도 그냥 그렇구나, 열심히 해야지, 이 정도 생각이 나왔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3등급이 나왔어, 수학이. 근데 이제 6평이, 이걸 이제 보는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6평이 끝나고 나서 봤더니 사실은 3등급이었는데 4등급. 사실 누가 끼니까? 재수생이 끼니까. 이제 현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내신 관리를 똑바로 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명백히 봐야 되는 건요, 사실은 이 정도 대학이 그동안 자기 눈에도 안 찼더라도 6월 성적표와 비교를 해보세요. 뭐와 비교를 해보냐? 바로 100분이요. 몇 등급이 아니라 여러분들 국어, 제 영어 제외하고 국어, 뭐 수학, 탐구 합쳐서 몇 퍼센트 정도 포함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지금 보여준 대학들이 좀 낮은 과들은 70%, 좀 상위권 과 같은 경우는 85% 넘는 과도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2등급, 3등급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지원 가능한 학교들입니다. 자, 6월 여러분 성적표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지금 이 정도 대학은 정시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혹은
이 정도 대학들은 선생님 전 가도 재수할 것 같아요. 해도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한 제가 방금 말한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올해 수시 모집에서 어허 이 정도 대학들은 지원해 볼 만하죠. 여러분 현재 성적보다 높으니까요. 알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내신인데 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죠.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60% 반영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내신이 4등급인데요 5등급인데요 6등급인데요 60%나 반영하면 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결론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실질 반영률은 4, 5%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가장 많이 뽑는 가천대 기준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가천대가 1등급 학생에게 주는 점수가 100점인데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5등급까지 0.5점씩 까여요. 그러니까 1등급과 5등급 사이에 2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1등부터 5등급까지 2점 차이가 나요. 마이너스 2점. 자, 그런데 적성고사 한 문제가 몇 점이냐? 3점 또는 4점이에요. 적성고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건 40%지만 5등급 친구가 적성 문제 하나만 더 맞추면 1등급을 그냥 따라 잡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질 반영률 바로 적성이 95% 정도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나마도 선생님 거의 100%라고 보는 게 사실은 100%라고 보는 게 적성을 1, 2등급이 지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죠? 3등급도 사실 잘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성은 요 정도 등급대 애들 싸움이에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도 야 7등급은 쓰지 마라라는 의미로 6등급과 7등급 사이의 격차는 10점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가천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야 7은 쓰지 마. 야 인간적으로 너무했다. 그래도 6 정도까지는 좀 봐줄게. 그래서 5와 6 사이도 3점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문제 컷이에요. 한 문제 차이예요. 그래서 요 정도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 뭐에 의해 좌지우지 되냐면 바로 이 적성고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10개 대학은. 아까 몇 개 뽑는다 그랬죠? 12개요. 그럼 선생님 2개 학교는 뭔가요? 바로 좀 자존심이 있나 봐요. 우린 급이 달라 하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이 2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고대 세종 캠퍼스와 홍익대 세종 캠퍼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적성을 쓰는 아이들 아까 맨 처음 했던 얘기를 떠올려 보세요. 적성은 누가 쓰나요? 내신도 안 되고 비교과도 안 되고 논술도 안 되고 모의고사도 3등급 4등급 혹은 그 미만인 친구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보니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최저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고대 세종이나 홍대 세종 같은 경우는요 경쟁률이 다른 대학들보다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한두 과목 정도 자신 있는 친구들은 제가 이 대학을 더 추천을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재작년에 지도했던 학생 둘이 내신이 5등급 6등급 대였는데요. 네, 둘 다 고대 세종, 하나는 경영, 하나는 경제 붙었어요. 근데 다 뭐 최저를 노리고 붙어서 들어가게 된 거죠. 적성과 함께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한 과목 3등급이거나 아니면 영어로 반영할 거면 영어로는 2등급. 그러니까 영어에 자신 있거나 아니면 나머지 과목. 그 다음 홍대 세종 같은 경우는 자 인문계열의 경우 2과목 합 8등급인데 자 이 2과목에는 영어도 포함이 되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4 정도 나오면 되고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 하나 4, 뭐 탐구 하나 4 나오게 되면 충족하는 거죠. 이과는 좀 더 낫죠. 9등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적성이 가장 중요하고 요 2개 정도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적성이 가장 중요하네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근데 그 적성을 어떻게 선발을 하냐 어떻게 출제가 되냐 학교마다 약간씩 또 다릅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크게 3가지 포맷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맷이 국어, 수학, 영어를 다 보는 포맷이에요. 3과목을 12개 학교 중에서 딱 2군데 가천대와 을지대입니다. 그럼 다시 가천대와 을지대는 또 국수영을 다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드렸던 가천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어 20문제, 수학 20문제, 자 영어 10문제인데 적성은 문과, 수학, 이과석이 따로 구별이 안 돼 있어요.
문이과 영역이 다 그냥 통합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천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학 범위가 수투, 미적, 그리고 확통 이 정도예요. 특히 수투 같은 경우는 수원과 섞여서 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 공통 범위 혹은 고1 과정 요 정도가 좀 포함이 많이 되는 시험입니다. 다만 문과 쪽은 점수 배분을 할 때 나중에 국어 쪽에 4점 배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영어는 3점씩. 그 다음 반대로 이과 쪽은 수학에 4점 배분을 하고 국어와 영어에 3점 배분을 해서 네, 출제를 반영 이 점수를 좀 매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수형을 다 준비해야 되는 가천대, 을지대가 있고요. 가장 흔한 게 그 다음 케이스죠. 국수. 그러니까 영어에 좀 부담이 있는 친구들은 이쪽 대학교들을 포함을 하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평택대, 한성대는 지금 구체적인 요강을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아직은 살펴봐야 되고요. 근데 예년 기준으로 보면 보통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자, 그런데 또 우린 달라 하는 그 두 군데가 또 있죠. 우린 달라 하는 바로 참 얘네들은 그지 국어, 영어, 수학, 영어로 보는 네 고대 세종, 홍대 세종. 자, 고대 세종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인문계열이 그러면 자연계열이 수학, 영어니까 이런 판단이 서네요. 자기가 인문계열인데 수학은 진짜 완전 수포자야. 그러면 고대 세종 캠퍼스를 노리는 거예요. 다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문제 수준은 조금 더 높습니다. 수능 수준의 한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죠. 그 다음 자연계열의 경우는 나 국어를 너무 못하는데 오케이 수학, 영어.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홍대 세종은 딱 수학, 영어로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인 건 아직도 대학 측에서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일단 수학, 영어로 판단이 서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목들이 출제가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인트는 이겁니다. 50에서 60문항. 자, 고대, 홍대 제외하고요. 얘네들은 이제 사실 이제 25문제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패턴이 달라요. 그 얘네 두 개 제외하고 대다수 이 적성고사는 50개에서 60개 정도 문제를 60분 내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항당 1, 2분 정도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강의를 보고 나서 적성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관건은 수학이니까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게, 그러니까 적성을 끝내고 나온 학생들한테 붙잡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뭐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냐면 다 수학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지만 수학이 관건입니다. 근데 수학에서 수능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하면 되는 건 맞는데 주의할 건 우리가 수학 수능 문제에서 수능 준비할 때 2점, 3점짜리 문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인강이라거나 많은 시중 선생님들이 시중에 있는 이제 EBS라거나 인강 선생님들이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는 되게 쉽게 넘어가요. 이거 뭐 엄마랑 풀어 그러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대충.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적성 준비가 잘 안 돼요. 수학이 관건인데 2, 3점짜리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 지금 여러분이 이걸 보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수학부터, 기초 문제부터, 기본 문제부터, 수투부터, 알겠지? 미적부터 제대로 똑바로 풀어 보십시오. 수학이 관건입니다. 수학이 관건입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났는데 현장 학생들이건 아니면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선생님 저 수학 잘 못하는데요. 지원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고대 세종 캠퍼스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수학 안 보는 유일한 적성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다 수학을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모의고사 보면 4등급, 5등급 나오는데 지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판단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내신 수학이요. 그러니까 내신 수학이 그래도 3등급 정도 맞아본 기억이 있다면,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인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통분 정도는 되고 고1 과정, 중3 과정은 뭔가 했다라면 남은 기간 동안에 네, 아직 가능합니다. 내신 수학이 3등급 이상 나와본 적이 있다면. 요게 포인트예요. 수능 수학 말고요. 모의고사 말고요. 내신은 그래도 제가 좀 해본 적이 있어요 했으면 완전 수포자는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경쟁자는 전국적인 아이들이 아니니까요. 우리들의 경쟁자는 다 너 같은 아이들이니까 아직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지? 두 번째, 선생님 문이과 교차 지원 되나요? 네, 네, 이게 또 적성의 꽃입니다. 됩니다. 마음껏 교차 지원하세요.
그러니까 문과 친구가 이과 계열로 가면 뭐 대학 가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과 계열 친구들이 어쨌든 문과 쪽으로 지원하는 거,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수학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유리하죠. 마음껏 교차 지원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래서 문과 친구들이 보통 이제 이런 거 많이 활용합니다. 간호학부요, 간호학부 이런 거 많이들 활용을 합니다. 알겠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질문이요. 선생님 경쟁률이 높다고 하던데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일단 결론부터 보여드릴게요. 보통 20대 1에서 30대 1 심하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건 허수입니다. 허수.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4대 1. 사실 아까 강의 촬영 직전까지 3대 1이라고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썼는데 3대 1이라고 쓸게요. 3대 1입니다. 사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보통 적성 준비를 언제 하느냐? 대부분 90%가 언제 준비하느냐? 바로 여름방학 때 준비합니다. 90%가. 그리고 한 2%가 한 1월에서 2월. 그러니까 이미 고2 내신 딱 끝나고 나서 내가 수시에서 쓸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6등급 이런 애들이 발 빠르게 준비해. 자기 눈높이를 딱 현실적으로 나는 적성 수준의 대학만 가도 돼요. 목표 딱 세워놓고 선생님 저는 가천대만 가도 행복합니다. 선생님 저는 한성대만 가도 행복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1, 2월부터 바로 적성 준비를 하는데 1, 2%에 지나지 않고 90%가 여름방학. 그리고 여름방학 끝나고 구평 지나고 별 준비 없이 보는 애들이 한 10% 정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름방학 때 준비하는 이 90% 아이들이 다 똑바로 준비를 하냐고요? 아니요. 정말 별로 준비를 안 합니다. 왜냐면 네가 그걸 준비를 했으면 넌 사실 이걸 진짜 여름방학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아이면 네가 지금까지 그 성적이 나왔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성 시험장에 가보면 정말 한 70% 정도는요 제대로 못 풀고 나와요. 알겠니? 그래서 여름방학부터 대다수 준비를 할 텐데 똑바로 수능 때까지 제대로 준비만 하면 실질적으로 준비를 한 애들끼리의 경쟁률은 3대 1, 4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적성을 하나만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4개, 5개, 6개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붙은 애들끼리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돌고 돕니다. 그래서 전제가 이겁니다. 준비를 제대로 한 학생이라면 적성,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경쟁률은 허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3대 1, 4대 1 정도 된다. 알겠지? 좀 자신감이 생깁니까? 전제 조건 준비를 똑바로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적성은 어느 정도 맞춰야 하나요? 자, 아까 선생님이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뽑는 가천대 기준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가천대 같은 경우가 이제 20개, 10개 국어, 영어, 수학 해가지고요. 그래서 총 50문항이 나오는데요. 학과마다 보통 이제 판별 기준이 매년 조금씩 다른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보면요 한 75에서 80%. 그러니까 한 35개 정도 이렇게 이제 집단 이 결과를 한번 수치를 분석을 해보면요 과마다 좀 과마다 지원하는 거니까 과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보통 보면 35개에서 39개 정도에서 그러니까 40개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굉장히 안정권인 겁니다. 가천대. 그럼 가천대보다 조금 그렇죠 낮은 학교라든지 이런 데들은 훨씬 더 컷이 내려가겠죠. 알겠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가천대만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적성이 특정 어느 한 학교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되진 않아요. 보통 보면 적성 준비하는 상황이 썩 좋은 지금 이 배경이 성적, 내신 성적 이런 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적성 4개, 5개, 6개 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게 붙게 되는 경우들, 그래서 준비를 좀 폭넓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어쨌든 굳이 얘기를 해준다면 한 75% 정도 맞추면 어느 정도 안정권이다. 내신과 상관없이. 됐죠? 대신 내신이 6등급 넘어가면 그건 곤란합니다. 7 이러면 곤란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6등급 선까지는 충분히 이 적성고사 결과로 커버가 가능하다. 알겠지? 그리고 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참 그래서 다시 한번 기출을 한번 풀어보고 천천히 한번 풀어봤더니 어느 정도 풀려? 기출을 처음에는 시간 때문에 압박감 갖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자기가 이 정도 지금 준비하면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혼자 준비 없이 풀어봤을 때 한 60, 70% 정도 맞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판단 기준들이 일단 빠르게 서야 돼요. 근데 사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너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지금 3, 4등급 이하고 뭐 할 건데, 그죠? 이거라도 준비 똑바로 하시라고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럼 선생님,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쓸 게 지금 적성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 정시 버리고 뭐 교과 종합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무조건 적성만 올인할게요. 적성 올인 어떤가요? 안타까워서 표정이 좀 이그러졌습니다. 적성이 무슨 수능하고 별개의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지? 왜 갑자기 적성 올인하면서 수능을 버린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잊지 마세요. 아까부터 얘기했죠. 수능 수준의 70~80% 정도 난이도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적성을 준비한다는 건 수능의 기본기를 다지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영어나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좀 빨리 푸는 연습을 할 뿐인 거지 적성 준비가 뭔가 별개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적성 준비 충실히 하세요. 그러면 수능 준비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다만 이건 있죠. 적성을 준비한다고 하면 2과목에서 3과목 정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는 건데 어차피 적성 준비하는 성적대 학생이라면 수능 전 과목 준비 너는 못해요. 그리고 해서도 안 되고 적성에서 준비하는 과목 플러스 탐구 정도야. 탐구 정도 해가지고 수능 어차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적성 준비하다가 적성이 오히려 안 됐지만 사실 그로 인해 수능 성적이 오르게 된 케이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적성은 내신도 안 되고 교과 뭐 비교과 준비도 제대로 안 됐고 논술도 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모의고사도 3, 4등급 미친 이런 친구들을 위한 마지막 중하위권을 위한, 중하위권이 인서울 혹은 인경기권에 남기 위한 마지막 필살기다. 그죠? 그 다음 12개 대학이 거의 한 5,000명 좀 안 되는 인원을 뽑고 가천대가 가장 많이 뽑는다. 다만 그런 뽑는 전형들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것들, 어떻게 학생을 뽑냐. 수치상으로는 내신을 굉장히 많이 뽑는 것 같지만 60% 정도 반영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4, 5% 결국은 적성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니까 적성 준비를 똑바로 하면 된다. 다만 한 달라 하는 캠퍼스 2군데 기억나죠? 어디? 바로 홍대 그리고 고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굳이 최저를 부여하다 보니 최저의 부담을 느낀 친구들이 그곳은 지원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능이 한두 과목 잘 나오는 친구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 과목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어, 수학, 영어를 다 보는 가천대, 을지대, 그리고 대부분은 국어, 수학, 그리고 또 수학, 영어, 국어, 영어를 보는 그렇죠 캠퍼스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고, 포인트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결국 걸림돌,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이다. 수학 준비를 똑바로 하시라. 알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Q&A까지 하나씩 살펴드렸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했던 얘기, 적성 올인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질문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적성 올인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알겠지? 그냥 수능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적성 준비가 되는 겁니다. 모쪼록 도움이 잘 되었길 바라네요.